안녕하세요, 닥터성입니다.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자외선이 자꾸 강해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이래서 이번 영상은 기미 치료의 모순점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만약에 피부에 관심이 있어서 피부과를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셨던 분이라면 이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몇 번까지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이 뭐예요? 첫 번째, 평생 치료를 하는 게 기미 치료라고 답변을 듣죠. 두 번째 듣는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정 횟수를 받으면 어느 정도 유지될 거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받아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피부과를 가면 몇 회를 받으면 이 정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나 막연한 횟수의 답변들이 오니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몇 회를 받아야 되지? 계획을 얼마나 잡아야 되지?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답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을 할 수 없는 게 정확한 답일 거예요. 즉,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닥터성 너에게 기미 치료 몇 번 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라면 너는 뭐라고 대답을 할래? 라고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미가 지금 스트레스가 심하시다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정도까지 치료를 받으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경과를 지켜보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아까처럼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이게 더 정확한 답변이 아닐까. 지금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을 오신 거니까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정도까지 치료를 받은 다음에 경과를 좀 지켜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재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재발을 억제하는 약 중에서 트리넥산삼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복용하면서 지켜보는 방법도 하나이고, 물론 이런 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면 그냥 지켜보면서 피부의 악화 요인을 최대한 피하면서 경과를 봐라 라고 설명을 드려요. 즉, 어떤 답변도 장기적으로 몇 회를 딱 해야 된다, 몇 번을 하면 몇 % 좋아진다, 이렇게 칼같이 끊어갖고 답할 수 없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기미 치료는 어떨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는 정도의 기미면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시중에 알려진 레이저 토닝, 엔디아고 큐 스위치라든지 피코 토닝 같은 이런 토닝 치료들은 대부분의 치료의 관점을 어디에 맞추냐면요,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색깔을 많이 엷게 만들자, 각질을 탈락시키고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걸 좀 억제시키자,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각질층에 있는 색깔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니까 톤이 한 톤, 두 톤 떨어져요. 그래서 논문 같은 데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미 치료를 일정량을 하면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유지된다는 논문들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논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즉, 6개월 정도 넘어가면 대부분 재발할 가능성이 확 올라간다는 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초점들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색깔을 없애는 데 맞추니까 결국 재발이 더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의 텀을 조금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좀 더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앞의 질문과 굉장히 유사하죠. 계속 재발이 빨리 되는 거. 정답은 뭐라고요? 기존의 치료법의 문제가 뭐냐면 재발이 너무 빨리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치료 횟수를 잡을 때도 평생 받으라고 얘기하는 병원도 있고, 일정한 횟수를 받으면 어느 정도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답변하는 병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재발을 가장 늦추는 방법이 우선 무엇일까를 보면, 논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강도를 세게 하면 색깔은 비슷하게 없어지는데 재발이 늦어져요. 강도를 약하게 하면 색깔이 없어지는데 재발이 좀 빨라져요. 그런데 막상 시술을 하다 보면 강도를 세게 하면 영구적으로 재발 안 할 것 같지만 너무 세게 되면 자극이 돼서 색깔을 또 많이 뿜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이 환자한테 맞는 적당한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재발이 가장 늦어지고 색깔이 없어지는 그 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일종의 보물찾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잘 찾아갖고 잘 치료하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가급적 재발이 늦어지게, 그리고 색깔이 어느 정도 엷어지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피부 안에 진피 환경이 건강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게, 이런 것을 목표로 치료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재발 덜 하게 되고, 재발하더라도 매우 엷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덜 받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미가 생기는 원인, 유전, 호르몬의 변화, 자외선 노출, 피부 장벽 손상,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전만 대부분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유전도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일으키는지도 정확히 알지를 못해요. 이런 다양한 원인을 보면 또 어때요? 그냥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건 다 기미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전적으로 기미가 생기는 경우는 절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악화 요인에 노출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춰버리면 유전적으로 기미가 생길 것 같은 사람도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부모님이 유전적으로 기미가 없는 사람인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뭐 학예나 장기자랑 같은 데서 나가면서 부모님들이 그냥 계속 화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화장했을 때 이쁘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얼굴에 계속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기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걸 소아기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되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화 요인을 피하는 게 기미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피부 자극을 피하라는 거. 아시겠어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피부에 주는 자극을 최소화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어요? 각질을 계속 벗겨내는 행동, 자외선에 자꾸 노출되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자극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터넷 같은 데를 뒤져보면 얼굴에 필링 같은 게 기미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옛날 교과서에는 이런 각질을 제거하는 필링 같은 것들이 기미에 도움이 된다라는 치료로 실제로 언급이 돼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교과서나 어떤 책을 보면 어떤 곳에서도 각질 제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랫동안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는 행동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미를 만든다라는 원인의 대표적인 걸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치료법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올라와 있는 뭐 이렇게 인터넷 포스팅 같은 데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집에서 각질 제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엷어지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니까 아 정말 기미에 도움이 되네 라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진해지면 또 각질 제거하고 피부가 또 부드러워지고 색이 엷어지니까 또 만족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피부는 계속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가서 색깔이 진해졌을 때, 기미가 진해졌을 때 어떠한 치료도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초기에 그런 자극이 갔을 때 건드리지 않고 방에 습도만 잘 맞추고 생활하면 스스로 좀 엷어지고 없어질 기미가 계속 자극을 줌으로써 더 진하게 만들고 더 악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즉 인터넷에서 떠도는 잘못된 지식 정보들 이런 걸 다 따라 하다 보면 결국은 없던 기미도 만들게 된다는 거. 즉 기미 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다? 피부에 자극을 피해라.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을 따라하는 습관을 버려라. 그것만으로도 기미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건강한 관리, 특별한 게 아니고 무관심과 방해, 습도 이 정도만 잘 해도 기미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이번 영상 유익하게 보셨나요? 기미 치료의 모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잘 모르시거나 헷갈리실 때 닥터송을 찾아오세요. 그러면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모두의 피부 네이버 카페 꼭 들어오셔서 질문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 안녕.